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입생들이시죠? 뭐 거의 대부분 충북대학교에 입학하신 거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환영하고요. 개인적으로 충북대학교 같이 좋은 학교에 들어오신 걸 절대로 정말 진심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오시게 된 거를 참 뭐 축하해야 된다고나 할까? 왜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 사실 여기에 소속이 없고 소속이 저 서울의 숙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벌써 꽤 오래됐네. 2015년부터 계속 이렇게 강의를 일반 생물학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와서 강의를 하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꽤 됐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느낀 점이 참 학교가 좋다. 여러분. 그다음에 특히 이 가을에 이 캠퍼스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죽여. 단풍이랑 그냥 너무 멋있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는 캠퍼스 가진 학교들도 무슨 뭐 해외에 나가보면 많겠으나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그다음에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여느 많은 학교들처럼 강의실 수업 들어가려고 산 꼭대기를 막 해집고라고 헥헥대면서 옮겨 다니지 않아도 평지에서 얼마나 이 넓은 평지에서 다 그거 정말 참 좋은 환경이에요. 하다못해 서울대 같은 데도 산 하나를 넘어 들어가야 돼. 얼마나 헥헥거려야 되는지 알고 그러니 그다음에 또 제가 겪어본 최소한 이 생물학에 관련된 제 수업에서 겪어본 학생들이 희한하게 참 전부들 거의 대부분 뭐 전체적으로 참 되게 착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분위기 물이겠지 하나에. 어쨌든 그래서 좋은 학교 보람 있게 4년 또는 뭐 10년 여러분들의 기회에 맞게 오래오래 잘 뭐라 그러지 이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미리 말씀드려야죠. 왜냐하면 제가 말이 좀 어떤 경우는 어눌하게 말이 나오고 괜히 왜 어눌하게 나와 말이 그다음에 괜히 한국말 대신에 단어가 막 튀어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조금 간혹 가다가. 그래서 그럴 때는 저 인간 저 새끼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전공은 이제 완전히 딴 거였어요. 경제학 전공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 다녀야 될 상황이 생겨서 학교에서 그만 다니라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잘렸지. 잘려가지고서 할 수 없이 그때 당시엔 뭐 딴 데 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뭐 마칠 거 다 마치고 미국을 가가지고서 이제 학부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물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처음에 전혀 영어로만 용어를 좀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에 돌아와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단어가 전혀 정말 시어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용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25년을 제가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조금 이상한 말투가 이상한 단어가 튀어나오면 제가 원래 저래 아파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 이메일 주소가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숙대 이메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SM이 숙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학교에서 쓰는 이메일이고 주로 물론 충북대 메일도 하나 얻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웹메일이라서 충북대 메일은 몰라요.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런지 뭐 모바일이나 그런 데다가 제가 앱을 설치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강의 계획서에도 요 이메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훨씬 더 간편한 어떤
교신 수단은 이거겠죠. 뭐 제 핸드폰 넘버로 문자를 뭐 질문이 있다든가 무슨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언제든지 편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서울에 있는 제 그 연구실 전화번호 쓸데없는 걸 괜히 여기 들어가 있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수단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첫 강의 요약 올린 거 다 보셨어요? 이 캠퍼스에? 아직? 모른 척 하는 거지. 못 본 척. 강의 요약 PDF 파일을 이미 올려놨어요. 이 캠퍼스에 보면. 이 캠퍼스 들어가 보시면 저 화살표도 이제 나와 있잖아요. 요 화살표. 요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여기 화면에 강의 자료라고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 주차 강의 자료 있잖아요. 1주차 강의 자료에 이미 지금 PDF 파일이 지금 강의 요약을 한 첫 1장 강의 요약한 게 들어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 그냥 룰루랄라 하고 첫 수업이니까 그냥 에이 하고 이제 출석 부르고 빠이빠이 하려고 그렇게 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수업합니다. 첫 수업부터 지금 등록금 낸 게 얼만데 그냥 날로 드시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PDF 파일이 들어가 있고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PDF 파일이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 그것을 강의 자료로 미리 집에서나 어디서 프린트를 해서 종이로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세상에 그냥 전부 집에 이런 거 하나씩들은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장난이고 이런 모바일 기기나 무슨 하다못해 핸드폰 같은 데다가 담아 오셔서 PDF 파일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해도 되고 그건 각자 알아서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 순서대로 빨간색이 안 보이잖아. 순서대로 파란색도 안 보이잖아.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진도가 매주마다 새로운 강의 자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고 진도에 맞게 만약 오늘 1장을 내가 다 끝낸다면 그럼 다음 주에는 2장에 대한 같은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만약 못 끝낸다면 끝나기 전까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니까 말하자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캠퍼스를 체크를 하셔서 저 인간이 새로 강의 자료 올린 거 있나 없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 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 순간에 얘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지 카메라가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가 녹화가 동시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화된 강의가 이제 그 파일 자체가 링크로서 이것을 오리지널 원본 파일 무비 동영상은 유튜브에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요즘 개나 소나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무슨 그래서 나도 질소냐 한 건 아니고 저는 이래 봬도 제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에 개설한 지가 2010년에 처음으로 개설을 거의 정말 초기 원년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했어요. 시작만 일찍 하면 뭐야. 구독자 수 몇 명이야. 할 말이 없지. 왜냐하면 이것은 순전히 이 목적으로 강의를 한국에 돌아와서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추구를 한 건데 개인적인 철학으로 수업이 동시에 이렇게 녹화가 돼서 올려야 되겠다. 왜? 수업 빠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수업을 절대 안 빠진다는 전제하에 하고 하는 건데 수업이라는 게 사실 얼마든지 빠질 수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 저의 한국 학창 시절의 경험, 수업을 하도 빠지다 보니까 시험을 언제 보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강의 자료가 뭐지 강의 계획서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제 학교 다닐 라떼 이소스는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해준 거 놓치면 친구들한테 알아들었는데 맨날 수업 빠지고 여기 딴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과 친구들이 있기를 하나 뭐 그래서 정말로 괜히 불안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시험을 언제 보는지를 몰라서 기말고사를 못 가고 뭐 하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은 빠질 수도 있다. 어쩌다 보면 뭐 극단적인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적당한 선에서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혹시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빠지게 되면 제 목소리 마이크 안 써도 다 들리죠? 그러면 참고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해서 그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중간에는 완전히 뭐 비대면 수업 녹화 동영상 같은 걸로 했을 때도 계속 잘 우려먹었고, 이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강을 어쩌다 여러 가지 부득이한 경우에 잘 한 적은 없지만 물론 휴강을 어쩌다가 정말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휴강 보강 스케줄 잡아가지고 하느니 주말에 나와라 뭐 어쩌라 하느니 이런 강의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그 대신 하자 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오늘 강의부터 근데 많은 경우에 어쩌다 보면은 이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녹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바람불 들어오고 있지 안 되거나 어떨 경우에는 막 음성이 전혀 까먹고 이거 버튼 안 누르고 해서 음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나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황되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다 올라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면 그다음에 이것은 언제나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목적으로만 운영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무슨 제가 뒤로 무슨 어떤 일종의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잠깐 한다든가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광고 같은 거 안 집어넣는 그런 채널이에요. 뭐 구독자 수도 우습고 매우 그래서 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별 도움이 저는 되지 않으니까 뭐 편하게 보시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공지사항 같은 것들 있으면 공지사항란에 이 캠퍼스에다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교과서는 이걸로 정해져 있는데 전체.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저는 다 알기는 알지 아는데 뭐 이 바닥에서 제가 있는 게 이게 몇 년이야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수업 준비를 할 때 이거를 얼마나 내가 찾아봤느냐? 솔직히 고백하건대 뭐 그냥 그림이나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 중에서 이건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거나 이제 쓰는 용도지 전체적인 자세한 수업 이것은 나도 뭐 일종의 자존심이 있지 왜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별로 그냥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사실 수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시면 1장의 강의 자료를 이제 다 보시면 알겠지만 1장의 생명의 원리와는 물론 거기 같은 내용도 들어있긴 하나 그거 외에도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거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역시 교과서에서 있는 그림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구글 인터넷 구글 뭐 뒤져서 엄청나게 많이 훔쳐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가 직접 그리기도 하고 뭐 해서 그렇게 살면 다시 말하자 이거 교재를 살 필요가 없어요 별로 뭐 그런데 문제는 뭐 이번 학기만 살고 안 살 건 아니잖아. 일반 생물학 1만 듣고 안 들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2도 들으셔야 되잖아 여러분들. 근데 2는 저하고 같이 할 보장이 없잖아. 2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2를 들을 경우에 그때 가서 그 교수님은 아마도 확률적으로 교과서 꼭 사야 돼. 그 다음에 꼭 교과서에서 뭐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교수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책 필요 없어. 들어갔다 다 환불해. 그리고 야 3, 4만 원이 어디야? 그 돈이 있으면 하고는 싶으나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책 자체가 뭐 그다지 반드시 시험을 잘 보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
어떤 하나의 생물학 어떤 참고적인 교과서 하나쯤은 누구나 집에 있어야 될 테니까 집에 백과사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 그런 용도로 볼 때 이 책 자체가 그러한 생물학을 대표하는 생물학에 묻던 질문이 있다면 이 책을 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어떤 뭐 바이블 같은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시험은 작년 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시험 형식이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봤었어요.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훨씬 전에도 그냥 오픈북으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인터넷 검색해봐. 오케이. 다. 컴퓨터, 모바일 다 갖고 와서 마음대로 해봐. 라는 시험 형식을 했었어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고,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은 그런 부작용, 혹시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짜고 치면 어떻게 해요? 해봐. 안 되더라고. 참 좋았어요. 그게 좋긴 했는데, 작년 지나게 일반 생물의 2부터는 그걸 잠시 접고, 스탑시키고,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갔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체가 딱 한 가지 부작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막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막 랩탑이고, 무슨 뭐 자기 컴퓨터 노트북이고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서 막 하게 되는데,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 이제 여기가 너무 비좁아가지고서 참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 학기는 좀 한번 끊어보자. 어떻게 되나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옛날로 돌아간 과거 구태에 의연한 방식의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제가,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옛날처럼 오픈북 형식으로 봅시다라고 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이고 이것이 오픈북이든 아니든 간에 시험의 형식은 오지선다형 한 20문제에서 23문제 정도는 5개 보기 중에서 하나 문제를 고르는 선다형 문제와 한 3-4문제 3-4개 주관식 한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의 여백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아마 시험 조금 전에 시험 한 2주 정도 전에 옛날 시험 문제 족보를 이제 올려 놓을 테니까 이 캠퍼스에다가 그러니까 뭐 괜히 다른 뭐 선배나 누구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구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옛날에 출제가 최소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오픈북 형식이 여러모로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시험을 보면 인터넷 검색을 전부 할 수 있게끔 해서 답을 내게 되면은 원래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어떤 시험을 이제 어떤 형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어떤 학생을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선발을 장려하느냐 건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얼마나 많이 외울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외울 수 있느냐, 얼마나 길게 외울 수 있느냐 어떤 정보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선호 시험이 그런 게 유리하기보다는 뭐 그거는 사실 법대는 의대 갈 사람들, 법대는 의대생들 용의 그런 선발 과정이지 별로 그다지 장려할 만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지식을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너무 의대생을 좀 폄하하지 않는 것이길 바라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차라리 제대로 된 지식 습득과 누가 훨씬 더 올바른 그런 지식인인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 얼마나 많은 바깥에 있는 쏟아져 있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가 입에 맞는 정보를 타다다닥 뽑아서 조합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느냐를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봐왔었어요, 시험을. 그런데 문제는 뭐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조금씩 따르게는 마련이죠. 시험장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일단은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인터넷 검색을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가르치지도 않은 내용 수업 시간에 그거를 뜬금없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 다만 어디에 있는지 옛날 방식처럼 막 이렇게 외워가고 전부 다 까먹지 말아야지 막 해서 와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게 책이나 무슨 강의 자료나 어디쯤에 그게 있다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어 들어와서 그게 확실히 그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걸 다시 확인을 해서 자기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야? 확인을 해서 답을 하라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미심쩍으면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해서 확인해서 이제 재확인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거를 일단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생각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더라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혹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오픈북 형태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충동이 되긴 해. 왜냐하면 궁금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인터넷 검색을 허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챗 GPT 같은 거 사용해 갖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챗 GPT가 답을 뭐라고 뱉어내는지 그게 참 궁금해. 그래서 과연 소문난 대로 챗 GPT가 정말로 좋은 유용한 우리의 도구가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챗 GPT 같은 것들은 좋은데 정말 좋지. 옛날처럼 리포트 같은 거 쓰려는데 골머리 안 써도 되고 그냥 무조건 뭐 좀 해줘 그러면 쫙 알아서 뽑아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가 걔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한다며. 챗 GPT가 거짓말을 잘한대요. 지가. 그래서 그 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얘가 거짓말의 달인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대로 확실하게 되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각 그래서 현재로선 이거 역시 변할 수가 있으나 8주차와 15주차 요 수업 시간에 각각 전부 다 이제 수요일 날이 되겠죠. 수업 시간에 보는 시험이니까 수업 시간이 2시간이니까 시험 역시 2시간 동안은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캠퍼스에 2주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해 놓은 공지를 해줄 것이고 출석은 이게 출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중간고사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초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실험이 20%가 들어가 있고 출석이 10%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러니까 이 강의 자체가 이론 수업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거의 사례를 전부 제가 경험으로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점수 차이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론 수업 이 시험이. 그러니까 매우 작은 점수 차이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걸 어차피 상대 평가니까 어디선가는 그어야만 되는데. 근데 이 차이가 뭐 0.5점 차이에 누구는 A, 누구는 B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실험을 망쳐버리면 전체적인 점수를 그럼 여기서 좀 나중에 쓰라릴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저는 이제 A를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최대한 그걸 전부 다 써서 A를 줄 수 있는 거는 주기는 주는데 그 중에서 봐서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A 플러스 나머지는 A 정도까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B를 줄 수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B 플러스를 줘왔고 C를 줄 수 있는 학생들은 C 플러스를 주고 하는 식으로 F? 물론 줘본 적이 있죠. 어떤 경우를 어떤 학생한테 F를 줘왔느냐? 수업 결석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으나 시험을 안 봐.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는 아무 연락 없이 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물론 둘 다 안 나타나는 학생도 물론 있고
그러면 아예 드랍을 시켜버리든가.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보면 성적을 줘야 될 때는 분명히 아직도 남아 있어. 그럴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를 보지를 않은 학생을 그냥 아무 점수나 무슨 D라도 준다면 그것은 이제 규율상 위배돼서 나중에 제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언제나 F를 줘왔지만 그 외에는 그러니까 출석 자체는 10%의 배점이 돼 있긴 하나 그 다음에 학칙에 의거하면은 뭐 4분의 1인가 이상은 결석한 문제 자동으로 F 되는 학칙이 있죠 아마. 그러나 그거 자체를 제가 뭐 굳이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 자체는 그러니까 10점까지 거 대범하게 까지 거 용감하게 사는 사람이 그까지 거 100점이면 만점에 겨우 10점 할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 출석이 무서워서 수업을 억지로 들어와야 된다. 까지 거는 다 개무시치고 시험 때만 나타날 거야. 그래서 시험 때만 딱 나타나서 아주 용감하게 멋있게 시험만 딱 치고 딱 던져버리고 뭐 얼마든지 존중. 그렇다고 해서 출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제가 F를 날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석 점수를 전부 10점을 완전히 다 맞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가 몇 시간마다 수업 들어오실 때 이런 수업 출석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냥 출석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출석 용지라는 것은 바로 요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종이를 찢어가지고 요만한 크기로 사이즈로 찢어서 몇 시간 여기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들어오시면서 한 장씩 집어가시면 돼요. 한 장씩 집어가셔가지고 나중에 강의실을 떠나실 때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 떠나실 때 이름이 쓰여진 본인의 이름이 쓰여진 이 출석 용지를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다만 한 사람당 1인당 하나씩만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저 뒤에 이제 제 친구 건데 제가 대신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이제 하나씩 서로 출석을 했다는 증빙이 될 테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출석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굳이 구태 집에서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제 종이를 잘라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뭐냐면 이 출석 용지에다가 무엇을 하시냐면 이름 외에 본인의 이름 외에 뭘 하시냐면은 이거를 꼭 하나 하셔야 돼. 질문을. 무슨 질문? 결혼하셨나요? 뭐 그런 질문 말고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수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수업 내용 중에서 뭔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지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겠네?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또는 이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 맞나요? 뭐 그런 거? 좋지. 그러면 뭐 그런 게 없을 수 있지. 얼마든지. 수업 내내 잤는데 무슨 질문이 있을 리가 있어. 그럼 그럴 땐 그냥 전체적으로 살다가 계속 이건 좀 궁금한데 했던 그 생명에 관한 어떤 관련된 그런 내용. 그거 질문하시면 돼요. 마치 내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네이버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하지만 최소한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디를 찾아봐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다음 시간에 어떤 그러한 질문이 있으면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PPT를 띄워놓고 누군가가 물론 이름은 전부 다 지워버리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다만 이런 학생이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 이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 학기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한 두세 학기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반응은 물론 상당히 좋아요, 학생들이. 일단은 수업 아주 지리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하면 일단 졸리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간 흥미롭거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훨씬 재밌지, 그게.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또 이게 효과가 있고요. 수업 내용을 이렇게 섭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한 가지 단점은 그거를 계속 다 하면 진도 나갈 시간이 없어지니까. 원래 이 생물이 최소한 그 강의 시간이 일주일에 주당 3시간은 돼야 겨우 일반 생물학 2를 간신히 진도를 맞출까 말까 하는데 이 2시간짜리 이론 수업 줘놓고 이걸 하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하지만 어쨌든 이걸 잘 적당히 배합을 해가지고 뭐 조금 질문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하면은 이번 학기에는 이 녹화 강의 뒷부분에다가 집에서 혼자 답한 거를 삽입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이게 사실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출석 용지를 이렇게 받아서 출석 체크를 대신하는 이유가. 근데 그래도 난 때려 죽여도 질문 같은 거 없어. 안 궁금해. 하면 그것도 존중해야지. 궁금하지 않다는데 왜 질문을 안 하고 자꾸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림을 그 수업 시간에 자다가 보니까 그래도 문득 보니까 PPT 중에 하나가 저건 좀 그림이 좀 희한하네. 그런 게 조금 기억에 남는다라든가 뭐 그런 가장 인상에 남는 그 하나를 그 수업 시간에 그냥 그려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꽤 그 그림 중에서도 꽤 우리가 같이 공유할 그림이 덜어 나와요. 야, 정말 희한하게 정말 잘 그렸다. 같이 보여주고 싶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그림들이 있더라고, 과거에 보면.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참 그 생명에 관련된 전공은 거의 대부분 아니죠? 정보통계학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물학에 관계되는 건 아닐지 모르나 혹시 누가 압니까? 거기서 이 생물학에 관련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면 사실 또 하나 생각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냥 생물학 전통적인 그런 생물학 쪽 직업도 물론 많지만 무슨 대학 교수, 연구원, 또 기업체 그러나 또 이런 과학적 생물학 이 그림을 그려내는 아티스트들도 요즘 많이 필요해요, 사실. 물론 이거 역시 곧 인공지능한테 뺏기게 되겠지만 인공지능이 전부 다 그려주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도 살아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학씩 내면 그래서 뭐였는데 1점 한 번 내면 1점 출석 점수 1점씩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몇 번 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출석 종이를 전부 다 출석을 한 학기 내내 빠짐없이 출석을 했다고 쳤을 때 이 종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출 못하지.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첫 수업인데 모두들 출석을 했건 안 했건 전부 다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1점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여러분들 여기다 그림 그릴 일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일단 벌써 3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점수는 7점만 더 따면 출석 점수 이제 최대 10점을 이제 얻게 되시는 겁니다. 더 냈다고 해서 그러니까 7번만 내면 돼 이거. 그러니까 7번만. 몇 번을 수업을 오시든 간에 최소한 이 점수에 관한 한 출석 점수 10점을 위한 것이라면 요거 7번만 내면 더 이상 출석 걱정 안 하고 총 만점 출석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석 나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말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출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질문에 그 답을 못하게 될 경우에 옛날처럼 어디 구글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대신에 나 역시 한번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뭐라고 이 녀석이 답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질문? 없죠?
그래서 뭐 대충 그러니까 골자는 수업 분위기를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서 굳이 여러분들이 출석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수업을 와야 되는 거라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점. 다음에 이제 수업 자체는 어디 갔어? 그래. 이런 거 뭐 하나씩 들고 들어오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기는 했으나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형편이고 하니까 각자 이제 서로 각자 도생 얼마나 조심해서 잘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터득을 하셨을 터이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이미 그동안 코로나 한번 안 걸린 분도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을 것이고 저는 아직 한 번도 코로나 아직 걸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고 들어오셔서 즐기면서 몸 편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몸 편하게 여유 있게 수업을 하시고 수업을 하라는 얘기가 수업을 뭐 수강을 하시고 그 몸을 편하게 수업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고 같은 자리에서 그 다음에 자리를 이동해서 일어나 가지고서 뒤로 갔다 왔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수업의 분위기를 흐트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졸린데 억지로 안 자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안쓰럽게 그렇게 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졸아도 되고 뭐 아니면 그게 싫으면 벌떡 일어나서 뒤에 좀 잠깐 가서 한 몇 걸음 걷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고 화장실 문제도 뭐 이 앞문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혼자 번거로울 수 있으나 뒷문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수업 중간이라도 급한데 어떻게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얘기고 하는 그 정도의 자유란 얘기입니다. 음료, 간단한 스낵, 그다음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수업 분위기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걸로 끝났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일장에 대해서 꽤 주요 부분을 이제 섭렵을 하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미 강의 자료까지조차도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강의 자료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똑같이 물론 PPT는 그런 식으로 준비는 되어 있어요. 이전 연도에 계속 써먹던 똑같은 PPT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진도가 언제나 항상 나중에 후달리더라고요. 나중에 뭐 기말고사를 보게 됐는데 광합성도 제대로 아직 안 들어가고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서 이렇게 좀 해볼까 해요. 일단 강의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주어졌으니까 그 강의 자료에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일종의 제가 혹시 수업 시간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사항이고 공부를 해서 각자 그래서 시험에 그것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케이스. 다만 수업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일부 골라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 살을 붙여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자된 그런 내용을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이 악보대로 그대로 연주만 한다고 음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음악이 우리 귀에 딱 닿게 하려면 이것이 굴곡이 있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수업 시간에 훨씬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강조를 하고 그럼 역시 아무래도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은 시험에 훨씬 더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또 진도도 이렇게 진도의 문제도 조금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두 마리
두 마리 토끼를 혹시 잡을 수 있을지 모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1장 꽤 많이 한 7페이지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놨는데 PDF 파일에 그 중에서도 주요 골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최소한 한 가지만 오늘 우리 같이 섭렵을 해보고 가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전체적인 이 주제는 뭐냐면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아래 일단 처음에 특성이 나옵니다. 생명의 공통적 특성.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시 생물학을 들었다면 그 역시 똑같은 마찬가지인데 첫 장을 피자마자 아마 거의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생명체가 가지는 공통된 특성에 대해서 꼭 제일 처음에 언급이 나와요. 그게 뭐건데 그렇게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전부 그것만이 나오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공통된 특성, 하도 지겨워서 그래, 공통된 특성. 책마다 달라. 생명의 공통된 특성.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일치라도 하면 모를까, 어떤 교과서 보면은 8가지가 다 튀어나오고, 어떤 교과서 보면 7가지, 어떤 데는 6가지. 물론 그 중에 공통 분모로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골자가 물론 있긴 하지만, 왜,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한데? 우리 그거 다 외워야 돼? 중요한데라는 생각 없이 아마 만약 생물학을 고등학교 때 했었다면 아마 그냥 대충 그랬을 거예요. 7개. 가장 공통적으로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으로 나오는 것이 7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일단 무슨 생명체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생명체는 유전 물질을 가진다. 그 다음에 생명체는 무슨 생식을 한다. 그 다음에 진화를 한다. 그 다음에 대사작용을 가진다. 그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것을 가진다. 이런 7가지가 딱 있어.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7개 정도까지 외우는 거. 이 좋은 머리 뒀다 뭐해. 7개 정도 다 외우지 뭐. 아니 도대체 왜 그게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그거 왜 중요하고? 도대체 일단은 첫 번째 문제의 출발점은 그거 아니겠어요? 왜 도대체 허구 많은 다양한 생명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양성이잖아. 사람, 동물, 식물, 세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최소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같이 공유하는 무슨 특성이 있다면 그럼 왜 그들은 전부 그 특성을 같이 다 가지고 있을까? 사람하고 세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디 감히 네가 나하고 비교를 해? 그런데 같이 공유하는 게 있어? 꼴에? 왜? 일단. 왜라는 게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죠.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는 이렇게 다른데 둘이 서로 공통점이 있어. 그래? 신기하군. 거기서 떠나서 왜 이것들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7가지 공통점이 있다며. 1차원적으로 이렇게 딱 평면에서 7개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얘네들이 뭔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7개의 특성들이 서로 간에 어떤 유기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그런 입체적인 관계를 만약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훨씬 그 다음부터 생명의 공통적인 특성 같은 것을 생각할 때 훨씬 더 흥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사실은 그 생명체의 공통적인 7개의 특성을 일반 생물학에서 하나하나를 전부 각 챕터별로 분리를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굳이 누가 물어봤어? 여러분들이 생물 전공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의 교양으로서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무시는 안 당하지 최소한. 그래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자 하냐? 일단 생명의 그 공통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강의 자료에 이 그림은 제가 그려가지고서 해놓은 것입니다. 한번 딱 앉아서 여유롭게 봅시다. 첫 번째 출발점은 이거예요. 복잡하다. 생명체는 복잡해.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세포만 해도 지금 무슨 몇십 조의 서로 다른 세포들이 전부 있고, 뇌만 일단 딱 들어봐도 야, 뇌 정말 아직도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그 정도의 복잡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비교 대상인 세균, 가장 단순하다는 그 세균 중에 하나를 딱 데려와 봤을 때 나도 역시 복잡하다라고 딱 이제 세균이 그러면 비웃어? 그러나 들여다보니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그러네. 이 단순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미개하다고 항상 느껴왔던 그 세균, 또는 세균보다는 나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존재다라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나 세균이나 별게 아닌 예를 들어서 아메바 같은 그런 미개한 단순한 그런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을 사실은 딱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그 매우 복잡한 구성체들이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정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만 여기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생명체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잖아. 기계, 시계, 여러 가지 복잡한 정교한 기계 같은 것도 다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나서 생명체는 훨씬 더 그것을 뒷받침해준 여러 가지 다른 이 특성들이 생명체를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들과 서로 차별화를 두는 것이겠죠. 이제. 그러나 어쨌든 출발점은 이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이 출발점이 중요하냐 하면은 생물학자들 또는 또 다른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생명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여겨지거든. 복잡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은 그냥 여기저기 어중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들이 어쩌다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복잡하게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복잡한 구성을 이뤄가지고서 짠 하고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개하고 그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굳이 종교적인 이유를 여기다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얼핏 보면 말이 안 되거든. 아니 복잡하지 않고 막 이렇게 떠들어내는 게 갑자기 복잡하게 되려면 이게 저절로 이건 될 수는 없는 거지. 누군가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써줘야 엔트로피라고 들어는 봤나 하고, 엔트로피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되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거든. 최소한 여태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어쨌든 그것이 가능한 이론이 지금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복잡하지 않은 데서 어떻게 얘네들이 뭉쳤을까? 어쨌든 됐다고 치고 복잡하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냥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하게 무언가를 꼬집어내서 소환을 해서 그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체 중에 무엇을 가리키는지, 뭐지? 모든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모든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첫 출발점의 이 구성 단위 뭐죠? 세포입니다. 세포. 아니 그럼 바이러스는 뭐라고? 바이러스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데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간주를 안 하는 거죠. 바이러스는 안 살아있는 거야 하고. 그래서 일단 모든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냥 세포부터 시작하는데, 세포는 어떻게 돼 있죠? 보통 세포 하면은 물론 식물 세포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이게 세포라잖아, 세포. 이 동그랗게 그린 이 경계선 이게 뭐죠? 세포막이지. 그러니까
이 구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냐? 금극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경계선을 먼저. 세포 막이라는 어떤 물질이 하나의 경계를 서로 차별할 수 있는 경계를 붙여서 외부로부터 이것을 외부에서 무언가가 회방을 놓는 걸 인제부터는 보호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어떤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인제는 외부의 여러 가지 다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다른 위험 인자들로부터 이걸 보호하는 이 세포막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쳐지면 일단은 첫 걸음을 내딘 거죠. 그 다음에 훨씬 더 다른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10분을 쉬고 다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있다 계속합시다.